오늘 소중한 분을 이렇게 또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예. 방송에서 또 TV 화면에서 보게 되는 모습과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행을 너무 또 잘하시고 제주에 오신 지 또 8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8년 차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송 일 때문에 제주에 오시게 된 케이스이신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방송 진행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다가 인연이 제주랑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온 게 이제 8년 됐네요. 8년요. 네네. 8년이면 사실 이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뭐 큰 시장, 네네, 그렇죠. 아니면 좀 더 많은 그 시청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곳으로 뭐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지금 8년 동안 방송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셨는지. 처음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내려왔기 때문에 20대 끝물에 내려왔을 때는 혈기왕성했으니까 제주의 삶을 징검다리다. 잠시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 2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방송국 같은 데도 기회가 되면 많이 지원도 하고 또 거기서 좌절도 맛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바로 지난주에 스카우트 제이가 왔어요. 모 방송국에서 내로라는 방송국에서.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잠시만 살짝 그 지금 좀 어둡게 해가지고 살짝 뒤로 안 가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처음에 제주 내려왔을 때 1, 2년 동안은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이 제주의 삶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안 가게 된 거죠.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행을 8년 하셨으면 진행에 대한 노하우나 스킬이 또 있을 거고 본인만의 어떤 그 네트워크도 또 있으실 텐데 지역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제주가 좁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치에 올랐다. 그러면 또 새로운 도전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이 너무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방송 일로 보셨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귈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 한두 사람을 알더라도 그 사람과 깊게 많은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시청자는 그렇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는 않아도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하고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이라든지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거 느끼지 않고 점점 더 보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소통의 창구가 깊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저녁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제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산업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일을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일과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2중, 3중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은 지금 여기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동양인 최초의 이제 프로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프로 모델은 어떤 거죠? 프로 모델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모델 활동을 하는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월드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이라고 그 전 세계적인 그 어떤 피트니스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주관하는 일명 몸짱 대회에 지난해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토론토군요. 토론토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을 해서 전체 4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프로 카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러면 그 운동 하신 거예요? 보디빌딩. 제가 여기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었거든요. 워낙 바쁜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려와서 일종의 저는 이 제주의 삶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힐링이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 삶의 여유도 찾게 됐어요. 그 여유를 찾은 기간 동안에 제가 좋아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8년 만에 뭐 어쨌든 이렇게
8년 걸렸네요. 8년 정도. 네. 그러면 진짜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집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왜 그러면 오히려 제주에서 이제 많은 분들 골프 좋아하시지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강하게 집착하고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즐기면서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힘을 빼고 도전한 것이 오히려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뭐 직업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부업식으로 많은 뭐 창업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방송 일도 바쁜 분이 네. 이제 뭐 그 보디빌딩 관련된 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다른 그 일 프랜차이즈에 집중하는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시간적으로 봐서도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함께 그 도와주는 직원이나 조력자를 굉장히 잘 뒀고요. 네,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보다 임대료가 엄청 싸요. 그렇죠. 임대료는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진입 비용이 낮으니까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지라고 할지라도 퇴거 비용 말 그대로 빠져나오는 비용도 굉장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트렌드를 잘 읽어서 제주에 갖고 내려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자도 많지 않고 이미 서울 쪽에서 한번 검증된 걸 갖고 내려와서 적은 비용으로도 오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 제주가 기회의 땅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기회의 열매를 잘 따먹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생각이 드는 게 네. 젊은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리느냐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트레이너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지금 대표님이시죠. 네, 네.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젊은 사람들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한 전략이나 있으신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 일단 시스템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검증이 된 시스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무작정 제가 하고 싶다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주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에서 뭐 우리 아시겠지만 네. 서울에서 한 2, 3년 정도 확 그 열기가 올랐던 것이 제주에는 2, 3년 뒤에 그 후폭풍이 밀려온다. 네. 네, 뒤늦게 들여온다.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미 검증이 된 시스템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저희가 그 여기에 어떤 그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쉽다고 봐요. 쉽다고. 어떤 뭔가를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너무 빠르지 않느냐. 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공항 정도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쪽에도 있는데 네. 스타벅스가 서울에서 유행하고 뭐 별다방이니 무슨 다방들이 되게 유행하고 제주시에 지금 들어오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더라도 그게 이제 너무 빠르면 또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또 그렇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새로운 고객들을 또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뭐 트레이너 분들도 또 계시고 도움을 또 조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이민해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화, 지역의 분위기라는 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해서 아 이게 그냥 막연히 이 지역에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낭패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읽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지역화.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정말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맞겠다 싶으면 접목을 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아이템이 좋다고 아니면 다른 대도시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막연하게 차리는 거는 저도 반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그 오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변의 시장 조사를 나름대로 또 했었고 거기에 또 검증된 시스템하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은 그러면 이제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픈한 지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등록하셨어요? 회원은 한 250명 정도. 250명. 네, 매출은 월 매출 한 1,800에서 2,000 정도. 1,800 정도. 사업 얘기 말고요. 다른 쪽으로 이제 8년 동안에 느꼈던 거랑 우리 우리 이주민들에게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사업장 그런 쪽으로. 듣고 싶어하는 건 이런 걸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건 제 인터뷰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인터뷰 지금 하러 온 거잖아요. 하러 온 게 아니고 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본유 아빠님은 저를 인터뷰하고 우리 차은정 PD님은 본유 아빠를 인터뷰하고 이런 인터뷰 본유 아빠를 인터뷰하고 인터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 영상이기 때문에 맛배기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 어쨌든 8년 동안 지금 그 직장 일을 하시면서 제주에 많은 사람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저를 만나듯이 아니면 오늘 이제 무릉외갓집 이사님들 만나 보셨듯이 몇 분 정도 만나 보셨어요? 어떤 인사들? 예,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걸 8년 동안 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연이고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 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삶이 좀 입체적이고 풍요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축복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경험은 다양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일단 뭐 문화계 인사분들 많이 만나고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요? 예?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는 분들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술 좋아하시는 화가분 예를 들면요? 예를 실명은 좀 그런가요? 술 좋아하시는 지역 화가 아니면 또 이주한 화가? 지역 화가. 그리고 또 지역 화가라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또 이제 육지 경험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또 많이 도움이 다음에 그 화가랑 같이 한잔 하죠. 아유 좋습니다. 저도 아는 또 화가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강부원 화백이라고 아세요? 되게 유명하신 산무일기. 알죠. 친합니다. 그러세요? 술 좋아하시는 화가. 부원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를 지금 이제 8년이 되셨는데 제주에 이주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이삿짐 옮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친구간이니까. 맞아요. 그분들한테 제주에 살아보니 어떻더라, 또 어떤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뭐 좋은 말씀 듣고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에서 지금 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랑 하고 싶은 일, 이 둘 중에서 뭘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송하고 하고 싶은 어떤 또 이제 그 사업적인 측면도 동시에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곳이 기회의 땅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제주도를 벗어나서도 어느 지역에 가서도 사실은 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되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인터뷰는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저희 이제 인터넷 제주이민 인터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